이 결혼은 무효다. 단 한 줄의 선언이 마치 날벼락처럼 예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박수 소리는 끊겼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축복의 말들은 목구멍에서 채 나오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던 공간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마치 돌로 굳은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굳어 있었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딸의 팔을 붙들고 있는 신부 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대편 화려한 옷차림으로 앉아있던 신랑 측 하객들의 얼굴에는 싸늘한 냉소가 흘렀고 그들의 눈빛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신랑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불온한 기류를 포착해왔고 오늘의 파국을 예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은 이 결혼을 무너뜨릴 칼이 될 수도 다시 세울 마지막 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오후 햇살이 기울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흰 천으로 감싼 장식물 위로 부드럽게 번져 공간 전체를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으로 도배된 여느 결혼식과 달리 오늘의 무대는 검소하면서도 정갈했습니다. 장식은 소박했으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하객석을 따라 놓인 꽃장식은 화려한 대신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고요한 축복의 기운을 더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문이 열리자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부의 드레스는 값비싼 장식이나 보석으로 치장되지 않았습니다. 순백의 원단이 바닥까지 곱게 흘러내렸고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 대신 작은 꽃장식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순수하고 단아하게 빛났습니다. 신부의 두 눈은 긴장으로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다가올 삶에 대한 설렘과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있는 이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날보다 무거워졌으나 발걸음 하나하나는 단단했습니다. 전직 119 구조대원으로 평생을 시민의 곁에서 보냈던 그는 화려한 직함도 재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냈던 두 손에는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손으로 오늘은 자신의 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할머니의 손에 맡겨야 했던 딸을 누구보다 애틋하게 지켜온 세월이 그의 표정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입장을 지켜보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이도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감탄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참 곱구나. 아버지와 딸의 걸음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장 안을 따뜻하게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 기쁘네.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왔구만. 귀한 걸음을 해줘서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고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예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결혼은 사랑과 존중으로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신부와 신부 아버지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붉어졌지만 그 미소에는 꾸밈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무언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세월 홀로 지켜온 딸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장은 잠시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조차 그 따뜻한 분위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오늘 하루만큼은 두 사람의 걸음을 축복해야 한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축복의 공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희로 가득 차 있던 무대는 곧 냉혹한 선언으로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축복의 박수가 잦아들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단상을 울렸습니다. 이제 두 집안 어른들의 덕담과 축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신랑 측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나 신랑 아버지가 일어나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상으로 나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엄숙했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하객들을 둘러본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말끝이 예식장 전체를 가르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으로 가득하던 식장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흔들렸고 아버지가 급히 팔을 붙잡아 겨우 버티게 했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얼굴에도 충격이 번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가 결혼식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한 번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감히 우리 가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 집안은 가난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아무리 성실히 살았다고 해도 결국 가진 것 없는 집안일 뿐이고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식장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몇몇 신랑 측 하객들은 눈길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신부 측 하객들은 얼굴을 붉히거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마이크를 다시 잡으려 했으나 신랑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수치요. 그러니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신랑은 순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은 듯 앉아버린 하객들의 시선 속에서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이 꺾여 단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과 진실이 짓밟히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음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고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 대신 오만한 만족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기 속의 긴장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파국의 전조처럼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주저앉은 신부와 굳은 얼굴로 딸을 부축하는 아버지, 그리고 냉혹하게 서 있는 신랑 아버지에게 모였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신부는 결국 힘을 잃고 단상 위에 쓰러졌습니다. 흰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흩어지며 하객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신부가 쓰러졌어.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왔고 순식간에 예식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급히 몸을 굽혀 딸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이 맺혔습니다. 평생 수많은 위급한 현장을 뛰어들던 119 구조대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한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괜찮다, 조금만 버텨라라는 말만 되뇌며 신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였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어쩌다 이런 일이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축복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순식간에 눈물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신랑 측 하객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저 집안은 안 된다니까. 결혼식장에서 쓰러지는 신부라니 흉조 아닌가. 체면을 생각하면 빨리 끝내는 게 맞지.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롭게 식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신랑은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언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주변의 시선에 눌려 단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결국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땀으로 젖었고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신부의 쓰러짐은 단순한 돌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선언이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였고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국의 전조였습니다. 나는 주변을 훑으며 하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담아두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얼굴, 손가락질하는 얼굴, 침묵 속에서 분노를 사기는 얼굴까지 모두.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단상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크게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딸의 이름을 낮게 부르며 자신의 품으로만 안아 올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의 조롱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옳아.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리였지.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부 측 하객 몇몇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랑 측은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지. 왜 억지를 쓰나? 식장은 곧 조용한 눈물과 날카로운 조롱이 동시에 얽혀있는 기묘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여전히 쓰러진 신부와 그녀를 부축하는 아버지,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뒤돌아 앉아있는 신랑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지금 다음 한 걸음이 결말을 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장은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숨죽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상 위의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쓰러져 있었고 신부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의자에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려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아닌 오만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나는 이미 이 집안이 결혼을 끝내 반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오늘 같은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자료를 꺼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참담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 순간이 닥쳤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 신부의 아버지는 전직 119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위험 앞에서 몸을 던졌고 끝내 사랑하는 아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채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불길을 빠져나왔던 그 기억.
그러나 그 진실을 아는 이는 이 자리에서 오직 나와 친구뿐이었습니다. 친구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침묵하며 아내의 죽음과 함께 떠안은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드러낸다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친구의 평생 침묵과 명예를 깨트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신부는 파혼의 상처를 안고 쓰러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개한다면 신부 아버지가 숨기고자 했던 지난 세월의 고통까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신부 측의 울음과 신랑 측의 조롱이 뒤섞인 소리는 나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오늘 내가 입을 다문다면 이 결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입을 연다면 모든 것은 송두리째 뒤집힐 것입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친구의 명예를 존중하는 길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켜온 희생과 진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모욕을 끝내고 신부와 신랑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들어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신호를 알아차리자 그는 곧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나는 자료를 꺼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예식장을 바라보며 몇 달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미 파국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정보망을 통해 들어온 첫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신랑 집안 내부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랑 아버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눈을 좁혔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핑계로 상대를 얕보는 태도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모임 자리에서 신부 집안을 두고 흉을 보고 있습니다. 돈 없는 집안과는 안 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곧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래전 그날의 자료를 준비하라. 그날 화재의 기록, 현장의 영상, 병원 도착 당시의 기록까지 모두 모아라.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대원들의 보고서와 언론에 잠시 언급되었다가 사라진 사진 자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단호히 지시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라. 세상에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위해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며칠 뒤 비서는 두꺼운 파일과 함께 노트북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불길 속에서 아이를 품고 나오는 신부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울음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졌지만 그 작은 손가락이 여전히 구조자의 옷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예식장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신부는 의자에 앉아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었고 신부 아버지는 곁을 지키며 손수건으로 딸의 이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속삭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고 신부 측 하객들은 침묵 속에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통로 옆으로 걸어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단상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을 거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결정은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 될 거예요.
그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신사라고 불리는 분이 이런 자리에 끼어드는군요. 그러나 이 결혼은 제 아들의 일입니다. 우리 가문이 감당해야 할 체면과 명예의 문제지 당신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체면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 부정한다면 나는 오늘 그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다시 오만하게 굳어졌습니다. 진실? 허황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안이 누구와 어울릴 수 있는지,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일 뿐입니다. 체면이 무너지느니 차라리 결혼을 무너뜨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위의 몇몇 신랑 측 하객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속삭임 속에서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설득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만이 오늘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아버지는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거만했고 자신이 이 자리를 지배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은밀한 대화로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는 단상을 바라보며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잠시 자리에 앉아 식장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고 신부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마이크를 손에 쥐고 허둥댔습니다. 긴장과 정적이 엇갈린 공기가 식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신랑 측 하객들이 모여 앉은 구역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처음부터 저 집안은 무리였어. 체면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일이지. 우리 가문이 어디라고 저런 집안을 받아들이겠나. 신부가 쓰러지는 것도 결국 운명이야. 저런 결혼은 흉이 될 뿐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으나 나는 그 말들이 칼날처럼 예식장 안을 가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신부 측 하객 몇몇은 이를 들은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한 얼굴, 체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눈빛,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삼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나를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나는 이미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모아온 기록, 화재 속에서 울던 아이의 얼굴, 신부 어머니의 임종 기록까지. 오늘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는 이 결혼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주변의 시선이 내 움직임에 따라 일제히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내 눈빛을 확인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장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연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친구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과 그 침묵 속에 파묻혀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하나마다 예식장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조용하던 웅성거림은 점점 잦아들었고 마침내 모든 하객의 눈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받아들고 단상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내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리자
곳곳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나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불쾌감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불청객이 끼어드는군요. 그의 비아냥에 몇몇 신랑 측 하객들이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 조명이 낮아지고 준비된 스크린에 영상이 비춰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십 년 전의 화재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불길은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연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속에서 구조대원 한 명이 아이를 품에 안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전직 119 구조대원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입니다.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었지만 두 눈은 결연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울음으로 얼굴이 젖어 있었고 작은 손가락이 구조자의 옷깃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신부의 어머니는 위독하셨습니다. 그는 아내의 임종을 지켜야 했지만 그 순간 눈앞에서 울부짖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끝내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울음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신부 아버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평생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예식장 안에서 수많은 시선이 동시에 신랑에게 쏠렸습니다. 화면 속 아이와 지금 단상 앞에 서 있는 신랑의 얼굴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신랑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랑은 충격에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도 안 된다.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장면은 거짓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불길 속의 기록, 당시의 병원 문서, 그리고 구조대원의 보고까지 모두 화면 위로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신랑 측 하객들조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신랑이었다니. 그럼 신부 아버지가 신랑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예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하객들의 시선은 단상 위와 스크린 사이를 오갔습니다. 스크린 위의 영상이 끝나자 예식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모두 나에게서 벗어나 신랑을 향했습니다. 신랑은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충격에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어린아이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증거가 이어졌고 그 진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마침내 무겁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신랑은 단상으로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깊이 고개를 숙인 순간 예식장은 놀란 숨소리로 술렁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이 아버지셨습니까? 신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 두 눈에서 터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신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절망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눈앞에서 무릎 꿇은 신랑을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다시 천천히 손을 내리고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신랑은 다시 머리를 숙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장인어른이셨다는 사실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하객들 사이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고 신랑 측 하객들조차 얼굴을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장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드레스 위에 고이 떨어졌습니다. 신랑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을 지켜주신 분의 딸을 지키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선언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결국 신랑 앞에 무릎을 꿇고 다가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식장 안은 다시 술렁였으나 이번에는 조롱이나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은 눈물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선언하겠습니다.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이 결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은 마치 긴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비춰오는 듯한 감동으로 가득 찼고 신랑의 울부짖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무릎 꿇은 신랑과 그의 손을 붙잡은 신부 아버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큰 갈등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만 일어나라. 내가 아무리 감정에 휘둘려도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다. 체면을 짓밟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혼을 내가 허락할 수는 없다. 신랑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체면이 아니라 진실을 따르겠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장인어른이십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손가락을 들어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구나.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면 된다. 그러나 결혼은 가문의 문제다. 우리 집안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신랑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 위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가문의 체면 뒤에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저기 있는 신부와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예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당혹한 표정을 지었고 신부 측 하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예식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객들의 시선은 오직 신랑과 신부에게 향했습니다. 신랑은 단상 위에서 신부 곁으로 걸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눈물과 환호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손은 허공을 헤매었지만 더는 권위를 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식장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랑의 선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실과 희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은 모두가 그 약속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랑의 결연한 선언이 예식장 안을 가득 메우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터져나오는 박수와 환호로 깨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어서 신랑 측 하객들 중 일부도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이들도 곧 분위기에 휩쓸려 모두가 함께 손뼉을 울렸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희생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이 바로 지금 새로운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으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잠시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냉소가 가득했던 신랑 측 자리에서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감탄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아들이라면 자랑스러울 만하다. 사랑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체면이나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랑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모습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을 헤매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악하려 했던 권위와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늘의 결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단상 위에서 신부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고 예식장 천장을 울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를 증명해낸 두 사람에게 보내는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혼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진실이 거짓과 체면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긴장과 절망으로 시작된 오늘의 결혼식은 마침내 감동과 환희의 축제로 변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서 떠났고 이제 모두 신랑과 신부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은 진정한 화해와 반전의 장으로 변했고 나의 입가에도 행복하고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